즐거운 큐시투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국회의장 합의 선출했습니다. 네. 여야의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조금 전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본회의가 네. 열려서 좀 국회의장이 선출된 상황인데요. 네. 사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 저녁까지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굉장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먹구름 속에 있다라는 말이 맞던 상황이었는데 네. 민주당 오늘 오전까지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오후에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하겠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개의 약 30분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의총 직후에 나오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네. 의장당 선출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으면서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만나시나요?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박홍근 대표는 뭐라고? 논의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예.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뭐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그러니까 원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도 우리가 뭐 같이 협조하겠다,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박호근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사실 뭐 거의 협상이 약간 뭐 파토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근데 예상 밖으로 일이 좀 쑥 풀렸습니다. 1박 2일을 거쳐서 일이 풀렸는데 그럼 양쪽이 이렇게 쉽게 풀릴 걸 왜 대치를 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초 민주당의 입장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내줄 테니 이 검수완박, 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을 취소해달라라는 네. 걸 요청을 했고요. 특히 또 하나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관건은 사개특위 구성이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국민의힘 입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매우 확고했습니다. 네. 검수완박 그리고 사개특위 이 두 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내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원구상이랑 이 두 문제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지금 검수완박 사개특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다루려면 헌재의 결정이 난 뒤에 이 부분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네. 그게 어렵다면 여야가 5대5로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오히려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앞서 이호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오전까지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당 선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절충안으로 얘기하기로는 그럼 사개특위 5대5로 구성하고 네. 이후에 좀 협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충안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이미 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했는데 네. 게다가 이 사개특위는 이 비교섭으로 7대5대1로 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받을 순 없다라는 완강한 입장이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전까지 뭐 양보안을 주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네.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목소리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 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장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최상의 규범인 국회법에 따라 우리는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에 이 했었던 발언 모습 이 직접 들어보고 오셨는데 유호정 기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계속 지금 약간 사개특위가 이 중간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개특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 합의했으면. 네, 그러니까 이번 쟁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핵심 쟁점이 사개특위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합의에 이 명문화된 합의는 사개특위와 관련된 명문화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이 사개특위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거나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절충안으로 내세웠던 네.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네.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사개특위 관련해서는 좀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처음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이게 하반기 법사위원장 줄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그럼 의장을 뭐 그럼 못 준다, 뭐 의장 합의 선출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사개특위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사개특위가 가장 관건이다가 사개특위가 쏙 빠지고 뭐 여야 간 합의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어디가 이긴 거예요? 합의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이게 갑자기 풀릴지 모른다라는 건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합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은 네.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 그러니까 사실 그게 법사위원장 우리 주면은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원래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선출합니다. 당연한 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사개특위 얘기를 딱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지금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걸림돌 진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왜 민주당의 스탠스는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왔느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민주당 먼저 말씀드리면은 왜 네. 민주당은 갑자기 사개특위 강하게 주장하다가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수안박법 독주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의 부담 이미 지방선거 거의 망쳤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원칙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누가 더 급한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더 급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더 급합니다.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왜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 정의 가치 파트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네. 행정부에서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시행령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안 열면은 네. 할 수 있는 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꾸려가지고 하려면은
국회 내에서 해야지 힘이 실리잖아요.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 탄핵하겠다고 하면 탄핵도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음. 견제를 하려면 국회를 여는 게 시급한 게 민주당이 더 급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면 세워주기예요. 네. 뭐냐면은 지난번에 검수안박법 한 번 합의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날아갈 뻔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사개특위에 관련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건 민주당도 알아요. 아,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사개특위 저희가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아. 민주당도 알아요. 네. 근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날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센 사람이 들어와서 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협상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마치 뭔가 양보를 서로 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네. 레슬링에서 서로 짜고서 이렇게 한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급 전진이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결국 마지막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레슬링에서 한 맞추듯 이 마치 스르륵 풀렸다라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나온 게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법사위원장, 그리고 사개특위, 의장 선출 이 3가지인데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합의 선출한다는 게 바로 뭐 법사위원장 얘기죠. 법사위원장 그리고 의장 선출은 지금 뭐 합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이 사개특위, 윤영월 대표님. 예. 아까 김준일 대표님 뭐 앞으로 한 차례 더 고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럼 사개특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는 했지만 네. 합의해서 하기로 했지만은 이 명문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한테 준다고 했는데도 합의한 것도 그것도 깼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하고 의장단이 선출해서 네. 국회는 이제 한 달 넘어서 이제 발족이 문을 열었어요. 네. 여태까지는 문 닫고 싸웠다면은 이제 문 열고 싸우는 거죠. 국회가 연 상태에서 네. 계속 이제 싸운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좀 진보된 거는 네.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으로 좀 가는 것 같고 네. 사개특위는 지금 민주당 쪽으로 좀 더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이 더 좀 진전이 좀 되는 거죠. 네. 그 위원장이라든지 여야 동수를 국민의힘에서 주장되는데 민주당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개특위가 이렇게 쟁점된 이유는 네. 검수완박법의 시즌 2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법에는 올 9월부터 직접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고 네. 부패하고 경제만 계속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부패하고 경제는 중대수사청을 앞으로 1년 6개월 내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통해서 그 중대수사청을 만드는데 그걸 맡겠다는 게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네. 경제하고 부패 수사를 검찰에 계속 맡게 하겠다. 이게 그 국민의힘의 뜻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왕 시작한 거니까 빨리 직접 수사권 모두 다 저 넘기자 뭐 이런 뜻인데 양쪽의 자존심 싸움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책임은 국민의힘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네. 또 사개특위에서 아주 나쁜 의사결정이 나온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문을 열고 일단 합의하기로 한 거는 참 잘한 거다. 근데 합의가 앞으로 수많은 산등성이 고비고비 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수많은 산등성이 고비고비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원래는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게 그럼 우리는 그냥 오후 2시에 본회의 열고 국회의장 선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호정 기자. 그래서 선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고요. 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5선의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275표 중에서 네. 255표로 찬성표를 받아서 공식 선출이 됐고요. 네.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이고 또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부 총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로써 36일 만에 이 국회 공전 상태가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이 36일 만에, 다시 말해서 36일 동안 식물 국회였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식물 국회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뭐 합참 의장 그리고 뭐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 지금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김영 기자, 오늘 좀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명은 통과를 시켰고요. 네. 1명은 낙마를 했습니다. 김승경 합참의장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 재가가 떨어졌는데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오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 발표 전에 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약간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네. 뉘앙스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갑자기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사 이 도덕성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그런 인사와 우리 정부 인사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갑자기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는 이야기를 꺼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다시 저희가 뭐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저희 인사 이야기로 좀 네. 돌아와 보면 네.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든지 몇 시간 뒤에 아마 김승희 후보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게 내 개인적 판단이다. 이런 네. 멘트가 나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몇 시간 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입장문 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정치자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주장을 해온 것처럼 회계 처리 과정에 좀 실무자 착오였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지만 네. 이 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인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후보자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만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지금 결론적으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이어서 지금 2명이 지금 낙마를 한 상황인 건데 원 구성이 된 만큼 이 세 번째로 이 지명이 되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